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의 홍석진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라고 해서 뭐 약자로 이제 AEOI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국가가 뭐 본의 아니게 그 금융기관은 이제 익명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기타 개인정보나 법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 국가의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은 공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세수 문제가 되면서 또 어떤 자국민들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그 세금 탈루나 어떤 해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누락이 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서 그러면 금융 정보를 교환을 하자는 이제 이슈가 2014년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19년도 시행이 됐고요. 올해를 이제 2년이 이제 지났고 내년 되면 3년 차가 이제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 국가 간의 공조가 이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전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준수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의무이긴 한데 이 제도를 100% 이해하셔야지만 어떤 그 불이익, 뭐 예기치 않으셨던 원치 않았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보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양국 간의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자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금융 정보라는 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뭐 채권, 증권, 그다음에 펀드, 보험,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인가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는 협정 국가와는 매년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14년도 7월 1일자에 그 OECD 재무장관 회의 때 이런 이제 안건이 발의가 됐고요. 지금 계속 기간별로 연도별로 가입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모든 국가 거의 한 100개국이 넘는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고요. 좀 민감한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 이제 스위tzer랜드 같은 국가들이 예전에는 어떤 뭐 이제 비밀 계좌가 아니고요. 그 자유로운 어떤 금융 정보를 통해서 금융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어떤 그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모든 정보, 금융 정보가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요. 2017년도에 시행한 국가들,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에 시행한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뭐 국가를 A, B, C 존으로 나눴을 때 우량 국가를 이제 나눴을 때 거의 이제 C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 이런 쪽이 있는데 아마 이런 국가들도 모든 좀 있으면 이제 좀 그 공조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뭐 북미, 중미, 그다음에 유럽,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50%의 국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선진 국가나 EU, OECD 국들은 다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49개국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53개국, 19년도에 이제 2개국 포함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EOI라는 단어보다는 CRS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Common Reporting Standard라는 건데 CRS라는 거는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위한 기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그 가입국들이 공통 보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CRS고요. 은행에서도 CRS 리턴 하세요라는 용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정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그 어떤 계좌를 보고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진 게 이제 CRS입니다. 그러면은 홍콩 세무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처음 교환을 시행했고요. 홍콩 세무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웬만한 이제 기관들은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관련 계좌 정보를 2019년도부터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CRS라는 게 이제 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CRS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페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페카라는 거는 미국과 영국 거주민자들이 시민권자들이 자국이 아닌 해외 국가의 금융 계좌를 통해서 세무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자,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자, 당신네들은 자국민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나 아니면 미국 거주자들이나 미국 법인들이 당신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은 무조건 통보를 하세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영국 거주권자에 한해서 시행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미국과 영국 거주자들이 어떤 신고 없이 어떤 자국의 신고 없이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법인을 통해서 세금 탈루도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한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이 나도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겠죠. 왜냐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제 그 힘이 있는 국가들도 아니고 통화를 기축 통화를 왜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 자, 당신네들 페카 조항 안 따를 거면 당신네들은 US 달러 거래 불가능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거주권자에 한해서만 이제 실행한 제도였고, 자, 이거는 미국과 영국 정부에만 시행 이제 보고 대상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CRS는 전 세계 납세권자고요. 전 세계 납세권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가입 국가가 되겠죠. 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끼리 그 납세권자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국가 대상이 될 거고요. 리포트도 가입 국가 모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공조를 하자. 자, 한국 국세청에서 자, 홍콩 국적자가 한국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홍콩 세무청에 세무국에 정보를 주겠습니다. 대신에 홍콩 세무국도 한국 국적자가 홍콩 금융기관에 그 계좌를 갖고 있으면 저희한테 국세청으로 정보를 넘겨주라고 하는 양국 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자는 협정을 맺게 된 게 CR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 CRS 가입국이냐?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은 미국이나 영국은 CRS보다 더 강력한 페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 아프리카 포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미국이나 영국 거주권자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미국 국적자들 은행 기관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좀 그 보궐 사항도 많고 좀 민감해지니까. 그래서 CRS는 이제 차이가 타겟 국가가 전 세계 납세권이라는 걸 그리고 또 리포팅은 전 세계 협정 국가끼리 하고 있다는 거가 페카와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결정이 돼서 2015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국가가 2018년도의 마지막 그 12월 31일자 잔고 현황에 대해서 그 익년도에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정보를 어떤 그 리스트화해서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각 국가별로 그 전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자의 세무번호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홍콩에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싱가포르에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리스트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홍길동이 이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예전에는 홍콩, 싱가포르에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 그럼 홍길동 내가 주민등록번호 치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되게 민감한 사항이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 쪽에 계좌를 많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서 좀 이제 뭐 은행 자금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계좌가 오픈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예외 조항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어떤 형태로 오픈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CRS 보호 대상자가 되고 어떤 정보가 교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금융계좌,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증서, 펀드, 채권,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 개인 명의로 발행된 모든 정보, 이분들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콩에 세무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오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게 많았죠. 해외 이제 1억 이상 또 금액이 올라가서 10억 이상 해외 금융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자진 신고하세요. 언제까지 자진 신고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라고 막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 이제 많이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CRS 보고가 되기 전까지 어떤 예외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2019년도 이후로는 만약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이분이 홍콩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실 경우에는 홍콩 은행에서는 CRS 폼이란 거를 꼭 사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싫어. 그래서 CRS 폼을 사인 못해. 그러면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19년도 이전에 이제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CRS 폼을 사후 보완하세요라고 해서 사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CRS 폼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납세 의무 국가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콩에 거주하면서 홍콩의 주재원으로 나와 있으면서 홍콩에 월급을 받고 홍콩의 아이들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의 세무번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CRS 폼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관련 정보는 홍콩 세무번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 고객이라 하더라도 공유가 안 됩니다. 자, 개인 계좌가 모두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개인 계좌의 납세 의무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자, 한국 국적자인데 홍콩 아이디를 가지고 홍콩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한국 국시청에는 공유가 안 되겠죠. 왜냐면 이 홍길동의 납세 의무 국가는 홍콩이 되고 있으니까. 자, 문제는 그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홍콩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분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되신 분들이 홍콩에 개인 계좌를 갖고 계시면은 관련 계좌는 100%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원치 않는 개인 계좌는 다 저희가 폐쇄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계좌가 한 2018년도에 많이 이제 폐쇄가 됐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2019년도 이후부터는 CRS 폼에 가입을 안 하시면은 개인 계좌가 개설이 안 되시고요.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신 분들은 한국에 자동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보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법인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나눠지는데 금융기관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증권사, 은행 관련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인데요. 금융기관은 자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고객사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외적으로 남겨놓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그 고객사이신 비금융기관, 일반 사기업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 사기업이 액티브냐, 패시브냐, 자, 액티브 엔터티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패시브 엔터티로 분류가 되냐에 따라서 금융 정보가 교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은 100% 공유가 됩니다. 그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비금융기관 중에서 이 법인들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법인 주주가 홍길동이라고 가칭을 했을 때, 자, 이 홍길동이 액티브와 패시브의 기준은 뭐냐? 그 홍콩 법인의 매출 금액 중에서 50% 이상의 금액이 능동적인 수입이냐, 아니면 50% 이상이 수동적인 수입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자, 능동적인 수입은 무엇이냐? 뭐 상품 거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아니면 커미션을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매출 활동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액티브 엔터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100이었을 때 100 중에서 50%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액티브 엔터티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은 정보 공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패시브 엔터티는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라든지 신탁기관들, 자,
제가 어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홀딩스를 홍콩에 갖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배당 수익금 아니면 내가 어떤 투자한 어떤 투자해서 피투자 법인에서 그 배당 형태나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해서 50% 이상을 직접적인 수익이 아닌 수동적인 수입을 저희가 뭐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 그다음에 뭐 펀드 관련 수익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 패시브 인컴을 갖는 기업들은 정보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 하더라도 100%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패시브 법인 일반적으로 그 지주회사 신탁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고요. 자,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대부분의 고객사가 이 액티브 법인에 그 분류가 됩니다. 제조, 무역, 커미션, 적극적인 영업이익 등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보고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액티브 엔터티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 고객 중에서 한국 거주하시는 분들, 한국에 세법상 거주하신 분들은 공유가 되고요. 자, 법인 중에서는 수익 자체가 수동적인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안 되시는 개인은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법인은 직접적인 능동 수익을 발생하는 분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표를 많이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좀 자세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개인 계좌 갖고 있다. 오픈됩니다. 그런 분들은 원치 않으시면 개인 계좌 폐쇄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직접적인 수익이 아닌 능동적인 수익, 배당을 받거나 이자 수익을 받거나 어떤 수익 기간, 투자 기간에서 수익을 발생된 부분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들. 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은행에서는 어떤 정보를 요청하느냐? 감사 보고서 주세요. 또 CRS 폼에 관련 정보를 넣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능동적인 수익인지 어떤 수동적인 수익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이거 제출하기 싫어. CRS 폼 제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무조건 공유를 해버립니다. 액티브 엔터티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은행이 제출 안 하시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관련해서는 직권으로 공유를 해야 되고 이 CRS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의무가 홍콩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제출 안 한 경우는 무조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하셔야 되고요. 은행에서 CRS 관련해서 어떤 요청받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또 관련해서도 적절한 그 CRS 폼에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안내 받으시고 제출하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이제 오픈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 세금 의무가 없는 그런 개인분들, 그다음에 법인 중에서는 수동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패시브 엔터티가 발생된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정보가 그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가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계좌는 이름,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세금 납부국가, 납세자 번호. 한국의 납세자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보가 계좌 잔액과 투자 수익과 금융자산의 판매 수익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래 내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홍길동이 12월 30일자 기준으로 어떤 계좌에 잔금이 얼만큼 있었습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거 들어가면 100%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그 원치 않는 개인 계좌는 꼭 계좌 폐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사항에 있어서 홍콩에 개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꼭 해외 계좌 등록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만 불필요한 어떤 의심 받으실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적인 법인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갔냐? 법인명이 들어갈 거고요. 사업장 주소지, 우편물 주소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그 우편물 주소지가 어딘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생지, 생년월일, 납세대상국가, 납세자 번호, 설립국가, 설립 형태, 실질적 지배 형태, 지분과 등기소 정보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동일하게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자산의 판매 수익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면은요, 그 CRS라는 거는 좀 우려했던 부분들, 더 이상 그 스위스의 은닉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비밀 계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뭐 물론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정보들이 오픈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해외의 어떤 계좌를, 은닉 계좌를 가지고 하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국 내외에 신고하셔야 될 거고요. 또 법인을 이제 설립하실 때 그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셔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하셔야 될 거고, 개인 계좌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 좀 오픈하시기 힘드세요.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의심사지 않도록 그 한국 내에서 적절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요 CRS 리턴이라는 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년 초가 되면은 CRS 관련해서 정보 제출 요청을 받을 거기 때문에 관련 제출 받으시면 꼭 그 적절한 정보를 기입하셔서 그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CRS 관련해서 관련 안내를 좀 드렸고요. 저희가 또 오늘 유튜브 오늘 시간 이외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연락처 홍콩뿐만 아니라 6개국에서 저희가 동일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해당해서 질의 주시면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홍콩 사무실의 홍석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